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12일 오후 6시 30분입니다. 요사이 여론 구조가 아주 급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오르고 30% 40%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계엄 사태 이전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이재명 지지율은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상 대결에서도 4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한다는 여론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60% 이상, 그러니까 2대1로 탄핵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여론 구조가 유동성이 많아졌습니다. 한편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요사이 아주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의 말하자면은 교주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 순교자적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동안 잠잠하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들고 일어나고, 요사이는 젊은 층까지 부정선거 음모론이 퍼져가지고 이게 또 반 이재명 정서와 결합되면서 이재명 민주당에게 불리한 여론 구조가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흥미롭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의 어떤 장점은 뭐냐? 민주당 이재명 멋대로 전국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것은 비상계엄령 선포 그리고 진압 직후부터 민주당과 이재명 세력이 마치 계엄사령부나 되는 것처럼 수사, 탄핵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자중자애해야 할 타이밍에서 무리를 하다가 보니까 이러다가는 좌파 세상이 되겠구나, 민주당이 집권하겠구나, 이건 뭐 정말 혁명사령부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반감이 생긴 겁니다. 깨끗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몰라도 사법 리스크에 걸려가지고 지금 자기 대통령 출마도 불투명한 사람이 조기 대선을 통해서 사법 리스크를 덮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를 하는구나 라고 국민들이 알게 되는 순간부터 이재명의 위기가 시작된 겁니다. 이재명과 윤석열의 관계는 흔히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합니다. 적대적으로, 그러나 그렇게 해야 각각 존립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데, 이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것은 말을 바꾸면은 적대적 공멸관계가 됩니다. 한 사람이 쓰러지면 다른 사람도 같이 쓰러지게 돼 있어요. 지금 적대적 공멸관계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치명상을 입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적 제재를 받는 순간부터 이재명도 같은 제재를 받게 되고, 윤석열, 이재명 같이 나가라 하는 쪽으로 여론이 쏠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적대적 공생관계에서 적대적 공멸관계로 들어갔다. 우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대상이 되고 직무 정지가 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혼자 몰락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을 끌고 같이 몰락하는 그런 형국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체포되고 구속된다면은 그 순간 반 이재명, 반 민주당 여론이 아마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 타이밍을 언제 잡느냐에 따라서 헌법재판 심리에는 별로 저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헌법재판 심리는 법리적으로 하는 거고 그건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러나 여론 구조에서는 큰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이게 결국은 이재명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현직임에도 구속됐다.
이재명 당신은 그럼 법원은 뭐 하고 있느냐?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가지고 이게 확정이 되면은 당선 무효형에다가 대통령 출마도 불가능하게 되고 400억 원 이상의 국가보조금을 민주당은 토해내야 합니다. 근데 이게 곧 아마 항소심 재판이 열릴 겁니다. 왜 재판을 이렇게 늦게 하느냐? 빨리 해라. 대법원 판결을 빨리 내려라.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상당히 불투명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므로 거기서 생긴 어떤 끌고 가는 힘이 이재명을 끌고 같이 물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적대적 공멸관계가 이제 작동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어떤 기폭적 역할을 하는 게 부정선거 음모론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허황된 건데, 말도 아닌 건데, 그러나 이런 게 극단적인 보수 세력을 뭉치게 하는 효과는 있어요. 이들이 또 행동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노총 같은 그런 조직에 대응할 수 있는 대중동원력을 갖게 된 겁니다. 이게 한남동 관저에서의 공방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세계에 중계되면서 국가의 격은 떨어지죠. 그런 점에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러나 반 이재명, 반 민주당 세력을 결속시키는 데는 그게 또 효과가 있습니다. 이중적입니다. 정치에서는 이게 사실과 법을 초월하는 어떤 논리가 작동합니다. 정치의 핵심은 패거리 싸움입니다. 자기 편이 많아야 돼요. 그런 점에서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이재명 민주당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건 또 사실입니다. 물론 부정선거 음모론이 한국의 보수 세력의 재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면은 확실합니다. 한국의 보수가 부정선거 음모론에 끌려가다가는 결국 다음 대통령 선거도 놓칠 가능성이 충분하죠.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이재명 민주당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재명과 민주당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아마도 최상목 권한 대행을 더 이상 흔들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좀 조심스러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게 균형이 맞춰지는 겁니다. 정치라는 것은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여야 균형이 맞아야 돼요. 7대1, 8대1 구조가 되면은 배로 비교하면은 한쪽으로 확 기우는 겁니다. 배는 30도 이상 기우면은 복원력을 상실하고 그냥 넘어집니다. 세월호 사고처럼 한국에서 계엄령 선포가 실패한 이후에 대한민국 호가 왼쪽으로 확 기울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재명 민주당의 바로 오만, 탄핵, 무슨 중독 같은 현상, 이게 나타나면서 다시 균형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한국의 정치, 한국의 여론 구조가 아직도 균형점을 맞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안심되는 면이 있다. 세상만사는 균형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균형을 회복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적대적 공멸 관계가 진짜 현실화 되어가지고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이 같이 정치권에서 퇴출된다. 이건 사실 한국의 정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투사 정치, 이준석 의원이 만든 금투사 정치를 청산하고 이제는 새로운 방향으로 국가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그렇게 되면 아마 제3지대에서 후보가 나올 때 상당한 득표력을 가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준석 의원이
신 40대 기술론, 그리고 국제 위기 속의 국가 생존 전략을 모토로 걸고 출마를 하겠다고 사실상 선언했습니다. 한국 정치는 유동성이 큽니다. 이건 또한 실패뿐만 아니라 성공의 가능성도 포함하고 있으니까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흥미진진한데, 문제는 경제입니다. 그리고 안보입니다. 경제와 안보는 그런 불확실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